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자, 이제 거기 문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문자를 좀 개수를 좀 줄이는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뭐 직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고민인데요. 정확하게 이제 매개변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자취하고 연결이 되는데,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그림과 같이 2분의 1x하고 3x하고 얘가 l이라고 하는 것이 만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L이라고 하는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문제 속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어서 만납니다 라고 좀 설명한 거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해볼 거냐면 일단 여기를 3x라고 잡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교점은 원래는 L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 나오면 연립하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 L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경우 이런 점의 좌표를 어떻게 쓰느냐? 그냥 뭐 여기로 이걸 쓸까? 알파, 3알파. 이게 매개변수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가 보통 A, B 이렇게 쓰면 문자가 두 개가 되니까 그냥 3x 위의 점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한 문자로 쓰시면 생각보다 심플하게 잘 끝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베타, 2분의 1의 베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면 다 끝난 거지. 자, 얘가 원점이니까 0,0이었을 것이고요. 그죠? 다 끝났어요. 이 문제는 그러면. 자, 그리고 뭐죠? 무게중심의 좌표를 언급했으니까 무게중심 보통 G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G다라고 하는 형태의 점의 좌표가 3분의 X 다더해가 될 것이고 3분의 Y 다더해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3알파에다가 2분의 1 베타가 들어감을 우리는 확인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 결과가 문제 속에서 얼마? 얘가 2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숫자를 얼마로 잡았니? 얘를 3분의 8이라고 하는 형태로 갖다가 잡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문제 속에서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알파 더하기 얼마? 2분의 1 베타라고 하는 데이터가 3, 3은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로서 이렇게 계산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 자, 그래서 뭐 계산을 해보니까 얘 뭐 두 배를 걸어서 분수꼴을 없애고 두 배를 걸어보니까 6알파 더하기 베타가 얘가 16이 되면서 요 두 식을 연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식에서 요 식을 갖다 뺐을 때 얘가 마이너스 5알파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10이 되면서 알파는 2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고 그럼 베타라고 하는 놈은 4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거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잡을 때 겁없이 잡으셔도 상관은 없다. 다만 그것이 매개화가 돼야 된다. 한 문자로 좀 가급적 정리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죠? 선분 AB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분 AB는 뭐 요거 거리지 않습니까? 그럼 끝났죠. 알파가 2였으면 얘가 2,6이 진행이 될 것이고 여기는 얼마? 4,2가 될 거니까 요 차이 요 차이가 4였으니까 결과도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더라? 2루트 5, 루트 20이 되더라. 이렇게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심플한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급적이면 좌표를 좀 많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좌표를 이렇게 한 문자로 좀 정리하는 스킬들을 좀 가져가 보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유사한 문제들을 아까 별표 쳐놨던 문제에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64번을 좀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문제는 1059번이었고요. 1064번 별표 친 문제 중에서는 1064번 문제로 먼저 달려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4번이 이제 서문요고 문제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쭉 가보면요. 뭐, 지난번에 봤던 거랑 컨셉이 유사합니다. 자, 어떤 구조인가 봤더니, 일단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뭐가 그려져 있니?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 숫자가 여기를 순서를 잡아봤더니, 1,0고, 얘가 A가 0,2였고, 여기가 C였고, 여기가 D였음을 우리는 확인한다. 자, 그런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형태를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DC의 중점과 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중점을 뭐 제가 M이라고 하고 요 직선을 이렇게 하나 잡아준다라고 하면 일단 이 M의 좌표가 얼마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포인트. 그러면 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쫙 구해질 텐데 출제자가 의도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직선상에 어떤 임의의 한 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에 AP의 제곱 더하기가 PD의 제곱의 값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를 구해봐라 뭐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것에 뭐를 찾자? 최소값을 찾자 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갔다고.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을까? 라고 봤더니 이 정사각형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닮은 구조가 곳곳에 다 숨겨져 있었던 거죠. 자, 무슨 소리인가? 라고 봤더니 제가 이제 이런 거 이제 많이 표현했잖아요. X 동그라미. 그럼 얘는 당연히 이렇게 수선의 발이 떨어지는 이 형태에서는 당연히 여기가 X, 얘가 동그라미, 그죠?
여기도 수열발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얘가 동그라미 여기가 x, 왜 얘가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해놨으니까 이렇게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나 이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삼각형과 이 부분의 삼각형이 합도, 그 다음에 똑같이 이 빗변이 여기도 빗변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들이 다 합동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좌표가 끝나버린단 말이야. 어떻게? C다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요게 2였던 거니까 요 길이가 2였던 거고 요 길이가 1이었던 거라서 점의 좌표가 3,1로 끝나죠. 자, 똑같은 맥락으로 얘가 2였던 거고 요게 1이었던 건데 얘가 1이고 여기가 2가 될 거니까 D라는 점의 좌표는 2, 얼마가 됐다? 3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알 수 있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M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얼마? 2분의 5, 2가 된다는 것도 내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 선생님, 그러면 요 직선이라고 하는 형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일단 1,0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했지만 지난달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여기다 뭘 줘? 기울기를 주는데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따로 계산할까? x의 증가량에서 y의 증가량을 갖다 계산하면 2분의 3, 그죠? 2분의 3분의 2가 되면서 얘가 3분의 4가 되는 게 확인이 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저기까지 쫙 계산이 되네요.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라고 봤더니 AP의 제곱 더하기 DP의 제곱의 최소값이거든요. 다시 AP의 제곱하고 DP의 제곱의 최소값. 자, AP 제곱 더하기 DP 제곱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형태를 요구했으니까 실은 이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 게 평면 좌표에서 있었어요. 그걸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저 주황색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매개화라고 하는 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요 P다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어떻게 쓸 거냐면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A, 그 Y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 직선상의 점이었을 거기 때문에 3분의 4A 마이너스가 3분의 4다라고 잡아주면 문자가 어차피 A에 관한 식으로만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 개수를 줄이자라고 했었으니까. 그렇다면 AP의 제곱이라고 하는 과정과 BP의 제곱이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쭉 써보면 A의 P의 제곱하고 DP의 제곱이라고 하는 과정을 그대로 그냥 써보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A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4A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됩니다. 요 점의 좌표에서 요 2를 갖다 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A-가 2의 제곱에다가 요 놈에서 3을 갖다 빼면 3분의 9를 갖다 빼는 거니까 3분의 4A 마이너스가 3분의 1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계산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A제곱에 2A제곱에 9분의 16, 9분의 16 그래서 순서대로 써보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형태가 요거의 2배가 발생하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9분의 80A가 발생되고요. 곱해서 2배 하면 얘가 마이너스가 9분의 얼마가 들어가냐면 104A도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가 요거 계산하면 얘가 9분의 100 들어가고요. 여기가 얘가 4가 들어가고요. 얘가 9분의 169까지 들어갑니다. 되게 지저분하죠? 매개화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9분의 50의 A의 제곱이 등장하고요.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얘가 9분의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여기가 50에 104 맞죠? 184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계산을 해보니까 상수 처리해주면 요게 9분의 36이었기 때문에 136 더해주니까 9분의 305까지 진행이 되겠네. 이렇게까지 가겠네. 자,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9분의 1로 털어줍니다. 그럼 얘가 50의 A의 제곱 마이너스가 184A 더하기 얘가 305라고 하는 계산 과정으로 털어집니다. 식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 요 상황에서 그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뭐냐면
진짜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야? A에 관한 형태의 최고차가 양수인 경우니까 그래프의 구조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였을 거고 참고로 A의 범위는 없습니다. 실수 전체 범위거든요. 왜?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점이 최소가 될 거라고요. 그럼 난 뭘 찾으면 돼?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계산이 되겠죠.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를 50까지 끄집어 나갈까요? 그럼 9분의 50까지 끄집어 나가면 자, 요 앞쪽의 제곱이 얘가 A의 제곱이 되고 얘가 50까지 끄집어 나가면 50분의 1가 184A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모양을 잡아주고 여기다 305 때려줍니다. 이렇게. 따로 빼야 되겠죠? 9분의 300으로 따로 뺍시다. 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할 것입니다. 엄두가 잘 안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근데 제가 어제 이걸 했어요. 화목하는 식으로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답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계산해보면 얘가 92, 그죠? 여기가 얘가 25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절반의 결과가 얼마냐면 25분의 92의 절반값이 25분의 46이거든요. 그죠? 요거의 절반값이 요거의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25의 46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요 계산 때리고 요 계산 때리면 됩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요 요 해당되는 이 과정이 얼마로 처리가 되냐면 A-가 25분의 46인가 요거의 제곱에 플러스 뒤에가 7로 계산이 딱 떨어져요. 네, 계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주황색처럼 문자를 한 문자로 직선의 점들을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문자가 많이 줄어있다 보니까 A에 관한 2차식이니 그럼 뭐야? 완전 제곱식. 그죠? 2차 함수의 최대최소로 대부분의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매개화 작업을 한다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냐면 자취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취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매개화 시키는 연습들을 좀 자꾸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쪽 내용 하나만 잠깐만 좀 돌아보고 갈까요? 자, 1048번 내용 하나만 잠깐만 좀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도록 하죠. 1048번입니다. 여러분하고 뭐 그냥 별표만 써놨지 따로 뭐 얘기하지 않았던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이거랑 좀 컨셉이 좀 약간 닿아 있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거기 문제를 보시면 갑자기 난데없이 원이 등장하죠? 이따가도 자취를 또 할 것입니다만 그냥 미리 한번 소개를 좀 하고 갑시다. 자, 1048번 보성고 문제를 보시니까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이 일단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3에 해당되는 요소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얘가 보니까 얘가 뭐냐면 요 점이 A였어요. 이게 좀 특이하죠? 요게 A였고 B다라고 하는 점이 얘가 6,6이었습니다. 요 정도 느낌으로 얘가 B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원위를 돌아다니는 뭐가 있다? 얘가 어떤 점 P라는 점이 하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요 삼각형을 하나 잡을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놈이 있다. 요게 G라는 놈이 하나 있다 이거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여기를 제가 일단 3,0으로 잡고요. 여기를 일단은 A, B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P 위를 원 위를 돌아다니니까 일단 당연히 원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만족을 하는 상황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매개변수가 얼마나 재미난 건지를 이제 아시게 될 텐데 일단 무게중심 G를 찾아보면요. 얘는 3분의 X 다 더해가 되니까 3과 6과 A를 더하면 얘는 A 더하기 A가 9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과정은 얘가 3분의 Y 다 더해가 되면 얘가 B 플러스 A가 6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G라는 놈이 어떻게 움직일지 자취를 흔적을 구하는 문제는 대부분 구조를 얘를 갖다가 라지 X로 치환하고 이 구조를 라지 Y로 치환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있던 좌표가 만약에 A, 3분의 4A 마이너스 3분의 4 아까 우리가 여기 있던 걸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표현할 수 있다면 얘를 우리가 X로 주면 얘를 Y라고 주면
y는 그냥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4. 네,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둘의 관계, x하고 y의 관계도 뭔가 변형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다시 지금 여기서는 한 문자 a하고 a에 관한 거니까 여기를 x라고 잡으면 이게 들어가니까 이 식이 나온단 말이야 바로.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 문자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두 개를 처리할 수 있는 관계식이 따로 여기서는 없었단 말이야. 그럼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런 자취 문제 풀 때 저는 주로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잡아놓고요. 저는 이렇게 풉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한자성어입니다. 옹고지심. 뭔지 아시죠? 과거의 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거거든요. 과거의 것이 뭐냐? 이거죠. A하고 B로 표현되어 있는 요놈이죠, 요놈. 그죠? 요 돌아다니는 요놈을 갖다가 처리할 거라고. 어떻게? 여기 식을 바탕으로. 내가 알고 싶은 건 요 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 그 말은 A하고 B는 사라져야 돼. 어떻게 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해? A는 3 라지 x가 마이너스 9였고요. B다라고 하는 것은 3 라지 y 마이너스 x가 6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둘의 요소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온고죠. 그러면 지심이 될 겁니다. 그럼 집어넣으면 3 라지 x 마이너스 x가 9의 제곱 더하기 3 라지 y 마이너스 x가 6의 제곱이 오른쪽에 9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과거의 문자 a, b가 사라져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3으로 묶은 다음에 제곱을 털어버리면 이 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9가로에 y-가 2의 제곱 이퀄 얘가 9가 되는 상태 약분에 의해서 이게 1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럼 이게 뭐니? 얘는 중심이 얘가 빵빵인 형태니까 이게 얼마? 3,2가 중심. 이거 오늘 하는 원방입니다. 중심이고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요거니까 반지름이 얼마짜리? 네, 1자리가 들어가는 이런 패턴이 완성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그 원에 뭘 물었냐? 넓이를 물었냐? 자취를 물었냐? 네,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도형의 넓이가 얼마? 파이의 R의 제곱이 돼서 정답은 얼마더라? 네, 파이더라.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죠. 원의 문제지만 실은 무게중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어찌 보면 자취 문제니까 매개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꾸로 가져가면 그게 바로 자취, 즉 저는 이걸 온고지심, 관계식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쑤셔 박으면 새로운 관계가 하나가 뛰쳐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도 원방의 뒤에 자취를 이렇게 많이 좀 풀어가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일단 뭔가 매개화 시켜서 좌표를 좀 많이 줄여주는 연습들을 해보고 그걸 다시 원위시켜주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는 어떤 하나의 학습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069번으로 이제 마지막 그쪽 라인을 좀 볼 텐데 아까 하나를 추가적을 몇 개 풀었으니까 요거로 맨 마지막에 일단 갈무리 먼저 하고 갑시다. 오늘 질문 시간 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질문이 진짜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고 저도 힘들어서.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제가 주중에 일정들 좀 더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최대한 좀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시간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좀 그래도 좀 여러분 신경 쓸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왜 고민이 많냐면 딴 게 아니라 진도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문제는 진도를 그렇게 압박이 있어서 막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실력이 확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이 무지하게 많아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제가 요즘 좀 살이 찌고 있어요. 안 믿으시죠? 그냥 살찌는 거 같죠? 그렇지 않고 진짜 요즘 고민이 되게 많아요. 요즘 제가 면도도 못 하고 오잖아요. 진짜 고민이 무지하게 많아요. 어떡하지? 잘할 겁니다. 어차피 긍정적으로 가긴 하겠지만 아무튼 1069번면 마지막 갈무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문제 괜찮았다 그랬죠? 괜찮은 이유는 그 여러 가지 힌트들이 좀 잘 섞여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별표 2개 쳐넣으려고 하셨을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문제 중에 제일 괜찮았던 문제여서 이거 하나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 문제를 잘 살펴보시면요. 일단 한번 좀 읽고 갈까요? 준우야,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위에 6줄 정도만. 그와 같이 제1선음에 위에선 P A, B에서 만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서로 다른 기울기가 L에 있다.
직선 L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직선 M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Cd라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 A,B에 대하여 A, B의 값은 네. 가조건 한번 볼까요? 사각형 PDOA라고 하는 형태의 넓이와 삼각형 PCB의 넓이가 모두 9였습니다 라고 요청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직선 L의 기울기 자체가 얼마라고 했었냐면 마이너스 3이라고 요청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요청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해서 봐보니까 OC라고 하는 기울기, OC라는 그 선분의 값이 OA의 정확하게 몇 배였다? 3배였습니다 라고 문제에서 요청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좌표가 여기가 P였나요? 얘가 O였나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쌤 PC 연결돼 있어요. BC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아, 연결됐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가인트는 요게 9였고 요게 9였다는 얘기죠? 면적이. 우리 지난번에 뭐 신발끈 공식 뭐 개념편에서 한번 다시 보라고 했으니까 그럼 신발끈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알아야 돼? P의 좌표를 알았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불편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힌트가 가가 먼저 나왔지만 나가 메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울기가 분명히 얼마나 그러냐면 마3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감소하는 직선의 기울기다 보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매개 변수, 문자를 줄입니다. 어떻게 잡을 거냐, 저는 여기를 K, 여기를 잡겠습니다. 여기를. 그럼 얘들아, 이건 뭐가 되겠니? 당연히 0,3K가 되겠죠? 그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 두 번째, 나를 봤더니 OC라고 하는 것은 OA의 몇 배가 됐다? 3배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3K, 얘가 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겠죠. 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3K, 얘가 3K면 얘가 직각 이등변에 따라서 뭐 45도 뭐 이런 게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 그런 것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푼 다음에 이제 조건들을 봤더니 가밖에 안 남았거든. 쌤, 그럼 가라고 하는 얘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고민에 들어가던 찰나에 이걸 직접적으로 넓이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면 이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걸 포함시켜요. 무슨 소리입니까, 쌤? 요점의 좌표를, 그러니까 저기 노란색 버전을 기준점으로 여기에 이 면적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요 빗금친 부분의 면적과 9를 더한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번에는 주황색 버전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얘가 9였기 때문에 얘도 어찌됐든 간에 9 더하기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라는 조건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구나. 삼각형 OCD라고 하는 넓이와 삼각형 OAB라고 하는 형태의 넓이가 같다라고 읽어도 상관없겠구나. 다시 ACB구나. ACB의 넓이가 같다라는 쪽으로 읽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하나씩 직접 계산하지 않고 이 노란색 삼각형과 주황색 삼각형이 서로 간의 넓이가 동일할 것이다 라고 잡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야, 그러면 삼각형 OCD의 면적을 어떻게 잡을까? 라고 봤더니 일단 제가 여기를 0,네모라고 해놓을게요. D라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좌측의 식은 2분의 1 곱하기 3K 값 양수였고요. 네모도 양수니까 일단은 좌변의 식은 이렇게 될 것 같고, 우변의 주황색 버전은 2분의 1 곱하기 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2K죠, 2K. 높이가 얼마냐면요, 높이가 이만큼의 높이니까 얘가 3K였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여기 2분의 1, 2분의 1, 3K가 주어지다 보니까 이 네모가 결론적으로 얘가 얼마가 되더라? 2K가 되더라 라는 것에 결론에 도달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좌표적인 속성들을 통해서 넓이나 이런 게 나왔지만 좌표적 속성을 통해서 K라는 한 문자로 다 돌려볼 수 있었던 거예요. 되겠냐? 자, 그럼 최종적으로 물어봤던 게 무엇인지만 봐보자. P의 좌표를 구하자. 이 P의 좌표를 구하라. 이 P의 좌표를 구하시라고 문제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P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일단 직선과 직선이 만났습니다. 그럼 일단 직선 L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직선 L의 방정식은요, 일단 기울기는 마3입니다.
그 다음에 y절편 자체가 3k라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버전에 이 직선을 m이라고 가정하면 이 m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되겠다. y는 기울기를 보자. 여기가 3k만큼 감소할 때 2k만큼 올라갔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되고 y절편은 2k가 되니까 이렇게 잡힐 수 있겠다. 성현이가 계산이 좀 빠른가? 성현아 이거 두 개 한번 연립해 줄래? 빠르게 한번. 다른 분들도 한번 연립하실 분들요. 이거 한번 연립해 보시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빵 뜹니다. P 얼마 나오죠? P 얼마 나와요? 준 나오니? 불러줄래? 7분의 3K 7분의 3K가 나왔고 7분의 12K 7분의 12K가 나왔대.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가 A였던 거고 그죠? 여기가 B였던 거네. 그럼 나는 결과적으로 K 값을 알아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K를 어떻게 찾을까? 네, 9라고 하는 이 면적을 쓸 겁니다. 실제 면적. 9라는 면적을 쓸 겁니다. 지금 어떻게 쓰실 건가요? 여기 주어진 이 9라고 하는 면적을 이 사각형이 특징적으로 원점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잘라. 이렇게 자를까 그냥? 이렇게? 여기 점점점으로 표시하고 이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고 이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형태가 얘가 얼마였던 거냐면 여기가 7분의 얘가 12K가 되었던 거고 여기가 7분의 3K가 되었던 거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9다라고 하는 면적은 뭐랑 똑같았었던 거냐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 그게 뭐였어?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P라는 놈의 X좌표 얼마? 7분의 3K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얘가 K였던 거고 그 다음에 높이가 요 P점의 Y좌표였으니까 얘가 7분의 얘가 10이었겠지. 이렇게 갖다 줄 수 있었겠지. 자 그러면 2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주게 되면 얘가 이제 18이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가 7분의 6K의 제곱에다가 오른쪽 계산이 7분의 12K의 제곱이 되다 보니까 K의 제곱은 7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다 끝났죠? 뭐 구하라 했어요? A,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를 구하면 49분의 36의 K의 제곱인데 문제는 뭐다? K제곱이 7이었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얼마? 7분의 36이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되면서 정답은 2번으로 가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많이 잡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준 거고 그 다음에 넓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요 노란색 버전 저 별표친 부분의 면적을 활용해서 온전한 삼각형의 면적을 가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했다라는 거죠. 이거 뭐 신발끈 쓰고 그러면 이건 조금 약간 많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자. 뭐 P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실은 그게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좀 그냥 전체적으로 쭉 아우르는 것 같아서 제가 별표를 2개를 쳐보라고 했었던 거고요. 요 문제는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기출 여기 그러니까 학교 기출 말고 그러니까 교육청 기출문제 중에도 있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문제를 기껏 많이 내봤자 정말 많이 한 8문제 낼 건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것에 관한 이해. 네, 직선의 방정식을 중등 과정, 고등 과정으로 펌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의 이해. 두 번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평행하고 뭐 수직에 관한 이야기.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아까 봤던 거 자취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스텝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센수학이나 RPM이나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 대부분 이런 구조 안에서 문제가 다 어버버버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건 개념들이 막 섞여 있는 게 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직선은 그래서 웬만하면 표현법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의 어떤 키워드 꼭지를 따고 들어가면서 가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가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원방을 좀 들어갈 건데
먼저 지난번처럼 좀 A 스텝, B 스텝 좀 나눠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눠드릴 테니까 번호 좀 기준으로 해서 오늘 좀 못 들어오신 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못 들어오신 분들도 꼭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갈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A 스텝부터 먼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일단은 너무 쉽거나 계산이 완전 짜증나거나 그런 것들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다시 언젠가 다시 살려냅니다. 언제? 1일 테스트. 참고로 오늘 1일 테스트 안 봅니다. 질문을 많이 받으려고 할 겁니다. 대신 다음 시간에 합쳐서 직선하고 원을 합쳐서 5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작할게요. 자, 1070번 문제부터 일단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체킹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1070번, 1073번, 1074번. 자, 그 다음에 1079번, 그 다음에 1080번, 그 다음에 1082번. 자, 그 다음 장에 1084번. 자, 한 장 더 넘기셔서 310페이지에 1092번이요. 한 장 더 넘기시면 312쪽에 1101번하고 1102번이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1103번이 있고요. 1105번이 있습니다. 자, 315페이지에 보시면 1110번하고 1113번이 있습니다. 31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115번하고 1117번이 있습니다. 317페이지에 보시면 1118, 1119, 1121번이 있습니다. 자, 319쪽으로 가겠습니다. 319쪽에 가시면 1127번과 1129번이 있습니다. 자, 320페이지 넘어갔을 때 1132번과 1133번, 321페이지에 1136번, 322페이지에 1137번과 1139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4쪽에 1146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1149번, 1150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시게 되면 327쪽에 1156번. 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문항들, 꼭 여러분이 알고 갔으면 하는 문항들 위주로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1071번. 다시 맨 앞쪽으로 가시면 1071번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1071번. 그 다음에 107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76번이 한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83번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장에 1085번, 그 다음에 1087번, 1090번, 자, 그 다음에 1091번, 그 다음에 1097번, 1098번, 312페이지, 1099, 1100번. 자, 다음 장 넘기시면 314페이지에 1109번, 1111번. 자, 316페이지에 1114번과 1116번. 자, 318페이지에 1123번과 1124번이요. 그 다음에 1128번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자, 320페이지에 1130번 문제. 자, 그 다음에 323쪽에 보시면 1140번과 1142번에 관한 이야기. 자, 324쪽에 1144번과 그 다음에 326쪽에 1152번, 1153번, 1155번, 맨 마지막 1157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일단 보고 일단은 너무 쉽거나 반복되는 게 너무 많을 때는 제가 그냥 이렇게 뽑아냅니다. A 스텝으로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좀 복잡하거나 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갔으면 좋겠는 것들을 보통 이제 별표 형태로 보통 많이 두 번째로 불러드리는 것들입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가는데요. 일단 개념편 한번 좀 잠깐 여러분에게 좀 먼저 소개를 몇 가지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자, 페이지가 아마 개념편은 384쪽부터 있는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원방은요. 저는 딱 한마디만 하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려라라는 말밖에 안 합니다. 진짜 원은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은사님 중에 왜 선생님이 되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참고로 여러분들 임용고사를 보면, 저는 임용고사를 보진 않았지만 임용고시를 보고 선생님이 들어갈 때 면접을 봐요. 맨 마지막 임용고사 점수 다 나오고 나서 면접을 봐요. TO가 나오면 면접을 보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 친구 중에 면접에 떨어져갖고 엄청나게 이렇게 막 했던 얘기 안 했습니까? 했을 텐데 안 했어요? 정원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 했거든요. 그 친구 국어 되게 잘했거든. 내가 그렇지. 야, 국어 어떻게 하면 잘해? 나 좀 방법 좀 알려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저에게 격분을 샀죠. 야, 국어 공부하는 거야? 이런 얘기. 뭔 말인지 알죠? 되게 재수없고 이런. 그 친구가 임용고사를 보고 수학생인데, 고등학교 수학생인데 지금 여기 광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예,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원래 보통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여기 면접관이 있으면 이렇게 멱살을 잡아. 내가 이러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혹시 또 원하시면 이렇게 잡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 친구는 떨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얘기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친구들 사이에서 널리 유명한 얘기라. 아무튼 그 친구가 저한테 아무튼 국어를 공부하는 거야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답을 되게 약간 자존심이 좀 상했거든, 내가. 근데 그 친구는 저 공부 안 해도 100점 맞거나 한 개 틀리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열심히 공부하면 한 4개 틀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 국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여러분 저 국어 잘하시려면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그때 저희 은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도형의 문제들을 많이 보고 머릿속에 상상도 하고 하겠지만 직관성을 갖고 도형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고등교과과정에서 가장 주된 아이디어다. 공간좌표 문제가 나중에 여러분 혹시 공간도형을 배우시는 학생들이 있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간이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원방을 지금 거의 한 17년 정도 계속 이 일을 가르쳐 보는데 애들이 대부분 수식으로 풀어요. 이게 망한다. 저는 뭐 맞춤, 제가 수업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수업 많이 하는데 애들한테 제발 좀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애들이 자꾸 잊어먹어요. 안 그립니다. 진짜 그리잖아요? 대박. 문제가 진짜 쉬워져요. 의미 전달이 확 된다고요. 근데 안 그리면 애들이 문제를 이상하게 푼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지금 원방 아무것도 설명 안 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그림으로 문제를 3개 정도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개념편을 펴놓으시고 우리 책으로는 어디를 갈 거냐면 제가 첫 번째 별표인 1071번을 풀어버릴 겁니다. 제가 이제 하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시고 그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원방 아무것도 설명 안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라 이런 얘기밖에 안 했다고. 자, 그러면 일단 107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서 제가 진짜 그리는 게 중요한 것인지 지금도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죠. 1071번 중상부 문제입니다. 일단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점과 좌표에서 일단은 표시하도록 배우셨습니다. 여기 5라고 배우셨고요. A라는 점이 얘가 0,8이니까 이쪽에 있겠네요. 그죠? 자, B라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얼마죠? 4,0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직각이죠. 직각삼각형이네요. 그럼 여러분이 중등기하에서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보자. 외심이거든요. 외심. 작도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니까 외심의 정확한 작도 방식은 변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요점이 외심의 작도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중3 과정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이런 걸 하나 배우십니다. 어떤 거 배우시냐면 여기에 P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A가 있고 얘가 B가 있을 때 여러분은 이 PAB다라고 하는 이 각의 이름을 뭐라고 배우셨냐면 원주각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중3 과정의 원각에 대해서. 그러면 요 가운데 O다라고 하는 점을 하나 딱 들이미는 순간 우리는 이 OAB, 그러니까 AOB다라고 하는 이 각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중심각이라고 배우시고 그 각도의 값이 2세타가 됨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똑같이 여기를 뭐 Q다라고 잡는다고 하면 어차피 얘도 원조각은 동일하게
세타였던 걸로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확장을 해보면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인데 이 A, B가 만약에 지름이었다. 그러니까 원의 지름이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P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중심각 자체가 180이 되니까 이 원주각은 그것의 절반인 수직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또한 Q가 여기 있더라도 얘는 어차피 얘가 수직이 될 거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외심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요점이지만 성질적인 측면은 뭡니까? 원의 중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뭐 할 거다? 같을 거다라는 거죠. 왜? 원의 반지름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외심은 특별히 직각삼각형에서는 빗변의 중점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중점 하나를 잡는 거죠. 얼마? 2,4. 이렇게 원이 그려주는구나. 끝났네 그러면.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니?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얼마? 2,4. 네, 끝났어. 정답은 그래서 6이다. 아직 원의 방정식 아무런 얘기도 안 했죠. 그냥 원, 여러분이 배웠던 이미 알고 있던 원이라는 그 느낌만 갖고도 대략적으로 그려보니까 직각이라고 하는 형태가 유독 얘가 좀 강조가 됐었구나. 이 정도 확인하는 거지. 두 번째 버전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1075번 두 번째 별표 쳤던 그 문제 하나 더 가볼까요? 뭐 지름이라는 단어는 뭐 소개 안 해도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답니다. 그럼 제가 그 점의 좌표를 쓰지 않고요. 일단 지름에 해당되는 여기 A하고 여기 B다라고 하는 것을 임의로 이렇게 잡아놓고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참고로 지름은 우리가 원에서 현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긴 게 지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 중에 제일 긴 게 지름이니까 그럼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A하고 B가 이렇게 문제에서 좌표가 분명히 언급됐잖아요. 얼마? 마이너스 2,1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였어? K,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 어떤 점이 하나 있어? 어떤 점이 하나 있어? 거기 보니까 C라는 점이 하나 있어. 그 C가 뭔데? 2,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응? 이렇게 됐더니 됐니? 됐어? 야 그러면 니네가 이 K 값을 찾고 싶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있을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지름에 대해서 배웠잖아. 뭐야 얘가? 수직. 그렇지 않니? 수직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전 타임에 배웠던 수직은 뭐였어? AC의 기울기를 계산하자. AC의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하니? 라고 봤더니 2에서 마이너스 1을 갖다 빼고 마이너스 3에서 1을 갖다 뺐더니 얘가 마이너스 1이더라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CB의 기울기라고 하는 형태는 어떻게 진행이 된다? K-2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갖다 걸면 K-2분의 1가 2가 되는데 이것의 기울기는 반드시 이것과 대비적으로 수직이어야 되므로 얘는 얼마일 것이다? 1일 것이다. 이게 예측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K는 얼마더라? 4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원방으로 안 풀었어. 그냥 막 갖다가 풀었단 말이야. 왜? 이런 성질들을 내가 알고 있을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거 뭐야? 그냥 그려보니까, 그죠? 그려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틀대로 풀어도 문제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원래 이제 원의 방정식을 배우면 좀 다르게 풀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그림들을 쓸 수 있더라고요.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별표 쳤던 것 중에서. 자, 그게 어디 있냐면요. 오케이. 자, 1083번 한번 가보자. 1083번. 세마고등학교 문제. 되게 그림이 좀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쏘쏘한 문제다.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서 이걸 이제 별표 친 거니까 잠깐 봅시다. 자, 뭐라고 얘기가 됐었냐면 A라는 점이 6,0이다. 그래. B다라는 점이 문제 속에서 6,2다.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는 6이고 한 변의 길이는 2였구나.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나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단순히 그림 그리자는 거야, 내 목적은. 자, 일단 거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 중심의 좌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어떤 원이 하나 이렇게 접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잡았냐면 A의 1,1이래. 왜 A 1,1이겠니? A1은 당연히 모르는 거고
여기 위아래가 2니까 그죠? 이 지름이 2였던 거니까 이게 당연히 1이었겠지. 이렇게 그냥 써서 A0,1이라고 써봐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 좀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읽어볼게. 좌표평면이 원과 세점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OABC의 넓이를 직사각형에 접하는 반원을 그려서 그림 1, 그림 2와 같이 2등분 할 때라고 했어. 에? 지금 2등분 할 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 면적이, 이 노란색의 면적이 6이라는 거예요. 제 말 맞아요? 아니 노란색의 면적이 6이라. 왜? 이게 전체 면적이 10이거든. 이게 반띵한데 이게 6이래. 아 그래? 그럼 여기 밑에다가 그림 하나 더 그려볼까? 그림 하나 더 그려봐. 그려놓고 나서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가 또 중심이 또 뭐가 있다. 그림 2에처럼 A2, 또 1이 있다. 그게 또 무슨 말이야? 여기에 해당되는 걸 좀 색깔을 달리줘볼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 면적도 얼마다? 6이다라는 거잖아. 반띵 한다며 6이래. 이게 6이고 이게 6이고 저 노란색 해당되는 이것도 6이래. 어? 이것도 얘가 6이래. 근데 니네가 뭘 알고 있냐? 어차피 이 면적은 똑같을 거 아니야. 반원이니까. 그럼 이거 버려. 무슨 얘기야? 요 면적과 요 면적은 어때야 돼? 서로 간에 같아야지. 왜냐면 이 전체가 6인데 이거 넓이 똑같고 이거 넓이 똑같으니까 이 두 개 버려버리면 이거랑 이거 면적이 똑같을 거야. 근데 얘가 얼마야? 얘가 2야. 얘가 얼마야? 얘가 A의 1이야. 왜? 좌표가 A1이거든. 그럼 얘는 얼마야? 얘가 당연히 또 2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가 A2라고 하는 길이를 갖고 있었으니까 여기 뭐라고 쓰면 돼? 6-A2라고 쓰면 되는 거지. 아 그렇다면 위쪽은 2 곱하기 A1이고 아래쪽에 해당되는 건 2 곱하기 얘가 6-A의 2니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2가 사라질 것이고 넘어갔더니 A1 더하기 A2는 6이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었어? A1 더하기 A2를 3분의 1배 하래. 2 끝났잖아. 그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알겠지? 제발 좀 그리라고. 우리가 배웠던 중등기하에서 이미 배웠던 그와 같은 모든 평면상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그냥 활용하는 것 뿐이야. 닮음, 도형, 이등변 삼각형, 수선의 발, 평행선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도형을 그러니까 그 원이라고 하는 걸 너무 원의 방정식, 표준형 이런 거에 너무 얽매지 마. 그냥 보이면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 뿐이지 그게 반드시 진리다 이런 건 없어. 진리 하나는 그려봐라. 진짜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다 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박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잠깐 그런 얘기 한 적 있지만 제가 공간도형 문제를 제가 굉장히 잘 풉니다. 잘 푸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또 막히는 문제가 있어요. 한 100문제 풀면 한 두세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 만나면 돌아버리겠어.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 소개했을 거예요. 전 그거를 그대로 A4면 조그마한 손바닥이 있으면 이걸 그대로 복사기에 가져가서 B4로 복사를 뜹니다. 일단 첫째. 그래서 그 최대한 A3까지 확대해서 A3 노트하면 A4 두 장 무슨 A3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도록 해서 그걸 하루 종일 갖고 다닙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앉아서 그냥 보고 변태 같습니까? 그냥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뒤통수를 빡 때립니다.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오면 그때 문제 풀면 진짜 잘 풀립니다. 크게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얘기했죠. 뭐라고 했죠? 코딱지하게 그리지 마라. 손 대가리만하게 그려라. 남학생들에게 부탁했죠. 뭘 부탁했죠? 제발 직선을 직선처럼 그려라. 막 곡선처럼 막 이상하게 그려놓지 말고 그거 하나만 고치셔도 굉장히 편할 거다.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자 그럼 개념편 볼까요? 이제 그러면 요 그리는 거는 이제 왜 그려야 되는지 여러분 그려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그냥 쉽게 풀린다는 걸 느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해보자.
수식, 연산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조금 더 문제가 더 쉽게 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가봅시다. 개념편 한번 잠깐 펴볼까요? 없으시면 옆에 있는 친구랑 한번 좀 같이 한번 보세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체킹하고 칠판에는 오늘 따로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중요한 거 외에는. 그래서 한번 그냥 쭉 보면서 리딩 해드릴 테니까 중요한 거 하나씩만 좀 기억해보고 합시다.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 하나만 좀 체킹해 주시겠습니까? 원의 방정식의 정의, 그럼 여러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죠? 중요한 단어만 키워드만 쳐볼까요? 한 정점이 있습니다. 정점. 고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의가 첫 번째 원의 시작이었던 정의가 정점이라는 단어와 일정한 거리라는 단어를 포함합니다. 그럼 그 정점, 정지에 있는 점은 뭐였을까요? 바로 원의 중심인 겁니다. 두 번째, 일정한 거리라고 하는 건 뭐였을까요? 반지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의에 숨겨져 있는 중심과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 이제부터 고군분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은 중심과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다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거기 나와 있는 수식을 한번 잠깐 보면 정의니까 정의만 잠깐 소개할까요?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하나의 고정된 점을 A, B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일정한 점, 일정한 점, 일정한 점, 일정한 점 무지하게 많겠지. 그 바깥쪽만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그 바깥쪽에 해당되는 지점을 X, Y라고 하고 얘를 반지름이라고 잡으면 여기를 A라고 잡으면 A의 P다라고 하는 형태가 R이었다. 이 AP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잡혔을 것이고, 네, 이렇게 정리가 된 얘를 갖다 뭐라고 한다?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방의 기본적인 미지수의 개수는 몇 개냐면 항상 3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얘를 갖다가 풀어 쓴 게 하나 나오죠. 자, 그게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오른쪽에 385쪽에 나와 있는 일반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죠? 이거 전개해서 대체해서 쓰는 문자가 하나 존재하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죠? 요렇게 나와, 요렇게. 요걸 뭐라 그래? 일반형. 거기서도 미지수는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표준형을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가야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뭐 해달라? 고쳐달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구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이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문자가 3개였어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한 장 더 넘겨볼까요? 386쪽 보겠습니다. 마플 특강 14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 제가 옆에서 그려놨던 저 그림이죠. 그렇습니까? 거기 보시면 설명이 3가지 형태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3가지 형태로 언급되어 있는데 다 보시면 되게 좋은 방식들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3번째입니다. 3번째만 잠깐 한번 봐볼까요? 3번째. 3번째 버전만 한번 잠깐 봐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죠? 지름의 양 끝점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 거기를 통해서 뭐를 찾을 수 있어? 원의 중점, 중심을 찾을 수 있지. 네, 원의 중심을 중점을 통해서 찾을 수 있지. 그럼 여기 A, B 문자 2개 구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요 중심과 요 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 되겠지. 그럼 끝나는 문제네,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려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푸시거나 중심과 반지름 찾는다 라는 의미로 가시면 되겠죠. 그게 그 그림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인 것 같아요. 제가 3번째만 소개를 좀 드립니다. 2번째는 아까 저기서 풀었으니까요. 수직 조건 뭐 이런 것들을 각각 풀었으니까 우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른쪽 봐보실래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 게 있으실 겁니다. 자, 이게 뭔가를 봤더니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수식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해서 식이 한 6개 정도 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얘네들의 의미가 뭐냐? 예, 문자의 개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축에 접했다라고 하는 걸 그림을 통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뭐죠? 예를 들어서 내가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도 그려지지만 이렇게도 그려지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중심좌표가 얘가 만약에 3,2였다라고 하고 여기가 만약에 4,-1이라고 하면
이게 X축에 접하는 순간 여기 주원이 이 주황색이 반지름이잖아요. 그게 뭐죠? 2요. 여기 중심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여기 수선형을 딱 떨어뜨린 이 길이가 반지름인데 이게 얼마죠? 1이잖아요. 뭐만 조심하면 되죠? 음수만 조심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접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X축에 접하는 것은 뭐 하죠? 중심에 Y좌표에 뭐가? 절대값이 뭐랑 똑같다? 반지름과 똑같다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죠. 요것만 조심합시다. 절대값이라니까. 그냥 좌표를 읽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절대값으로 읽어주셔야 문자 처리가 조금 더 완벽해질 수 있다. 이따가 문제통에서 한번 더 얘기하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위쪽에, 그 다음에 X좌표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형태가 위아래에 아마 설명되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 X축 또는 Y축, 그러니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표현 자체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왜 잘 봐야 된다고 하냐면 거기 문자를 이렇게 쓰죠. 얘들아, 이게 뭔지 아니? 아니 왜 똑같은 걸 4개나 써요? 똑같은 게 아니라 사분면을 표현해 준 거예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원은요 정확하게 4번 나오죠.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다 특징들이 뭐니? 다 특징들이 뭐야? X좌표의 절대값과 Y좌표의 절대값 다 똑같단 말이야.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상에 그 원의 중심이 존재하거나 Y는 마이너스 X상에 그 중심들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X축, Y축 동접하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걸 보통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왜 참 이렇게 쓰죠? 여기서 R은 반지름이다 보니까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R, R 이게 1사분면, 얘는 R, 마이너스 R 이게 4사분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게 3사분면.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문자를 줄이긴 줄이지만 절대값이나 사분면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해서 쓰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진짜 날라다닌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389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해석들이 쭉 다 들어가 있어요. 3, 4분면, 2, 4분면, 1, 4분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정도 눈치 채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한번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까요? 문제를 한번 잠깐 좀 접근해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가지고 한 3문제 정도 간단하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1076번 하나 좀 잡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합시다. 1076번 별표 2개 하고 그냥 하나 하고 풉시다. 1077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다음 장에 있었구나. 그 다음 장에 있었던 1085번 이렇게 3개 한 번만 풀어봐 주시겠습니까? 1076, 77, 85번